링거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제 20일째 이제 3주가 됐는데요. 단식을 시작한 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도 좀 간접적으로 이 대표의 몸 상태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이 병원장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근데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어제 뭐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걸 보니까 약간의 대화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알려지기로는 일각 국회에 좀 돌아가는 얘기들 중에 아직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한 표라도 행사하고 혹은 본인에 대한 구속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국회에 직접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저는 지금 오늘 저렇게 부결을 노골적으로 호소한 게 그걸 또 그 친명 그룹들이 아주 시시각각으로 이 당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조금 뭐가 더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그 몸을 이끌고 본회의장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부결표를 결집시키는데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데 왜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난 저 사람 안 찍을 거야. 근데 그 앞에 와갖고 막 그러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약해지는 게 오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네요. 일단 말씀하시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맨날 이제 표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눈을 자주 맞추고 뭔가 하여간 좋은 표정을 짓고 눈을 맞추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그런 게 충분히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지호 의원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 직접 나와서 본인도 현직 의원이니까 한 표를 행사하고 혹은 본인이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여러 소명을 한다고 하면 그 얘기인즉슨 돌이켜보면 본인에 대한 여론이 어제 부결 메시지를 던진 이후에 더 좋지 못하니까 직접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거를 좀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오늘 메시지만 가지고 충분치가 않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면은 내일 본회의장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링거 단식 병상 단식 중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여의도까지 직접 오는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질 않는데 다만 여러 분위기상에서 실제로 이 대표가 내일 여의도 국회 본인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상황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정수 국장님. 민주당 성향의 이제 유튜버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게 이제 배우자 김혜경 씨 얘기들을 좀 하는데 배우자 김혜경 씨도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같이 단식했다. 혹은 남편의 단식을 접으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런저런 후문들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이재명 대표가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공장에서 일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몸도 좀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게 있어서 단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해서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도 좀 만류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단식을 하니까 그 상황에서 그 아내 입장에서 만난 음식을 먹을 수는 없겠죠. 남편이 저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김혜경 씨도 단식에 준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단식에 준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짐작이 됩니다. 과거에 두 사람이 TV 프로에서도 여러 가지 알콩달콩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또 아내 되는 입장에서 남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좀 같이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는 김혜경 씨가 남편 당대표 이재명 대표 단식 주변에서 이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애둘러서 김혜경 씨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친야 성향의 야권 지지자들이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같이 단식했다는 얘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네요. 그런데 이제 녹색병원 병원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상혁 원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시절에 같이 좀 사진 찍힌 것도 있고 여러 인연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이 처음 돼야다. 병원에 지금까지 1,000명 넘는 단식 환자가 입원했었다. 그런데 좀 이 부분 색깔이 다른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대표가 단식 10일쯤
악화 때 오겠다면서 미리 좀 언지를 줬다 이런 취재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 단식이 말이에요. 굉장히 그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 병원장과 이 대표가 무슨 관계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뭐 거기 발전위원장에 뭐 양대 노총 위원장이 들어가 있고 예. 뭐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 있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단식 시작부터 보시면요. 그 검찰 소환 요청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을 해요. 예. 그럼 이제 검찰 소환 이어지고 그거 밀당하다 수사 한두 번 받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영장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예.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단식을 하고 시작을 해서 쭉 오다가 한 10일쯤 됐을 때 미리 이 병원한테 언지를 줬다는 거잖아요. 나는 언제쯤 병원에 갈 거고. 보세요.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딱 그날 맞춰서 입원했잖아요. 그리고 입원해서도 이 병원과의 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보좌를 받고 있지 못하다. 만약에 옆에 정말 괜찮은 전략가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가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병원장과의 관계까지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순수성을 뭐 높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 잘 보면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이용해서 뭔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일쯤에 건강 악화 때 오겠다고 했다는 병원장의 말, 이승훈 변호사님. 윤석 대변인께서 말한 저거, 그러니까 단식 다 짜놓은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시나리오들 한 거 아니냐라는 게 드러났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윤진석 대변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아픈 사람이 아무래도 좀 편한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유난하게 더 편한 병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라고 해서 뭔가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고 다른 병원이라고 해서 새어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쪽에서 단식을 했었고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았던 병원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식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야당 대표로서 뭐라도 민생도 챙기고 그 다수당으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겠지만 1년 내내 수사받으면서 어떤 수사 프레임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생을 생각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냥 수사에 갇혀버려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드러나지도 않고 실제 하지도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예. 결국 이제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로 들어가지만 저는 각자의 의원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 그걸 선택해서 표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또 민주당의 어떤 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병을 갔잖아요. 녹색병원에. 친문과 친명이 여전히 불편한 것 아니냐.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영만 맞고 복귀는 여전히 뭐 안 하신다면서 세상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또 빨리 이제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식당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대장동 살아놓은 사람이 누구였는데 이제 이미 잃었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당의 원로이지만 지금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도 네. 당내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를 위문을 가서 마치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게 저 생각입니다. 저 화면 그대로예요. 뭐 출당을 요구한 일부 지지자들에게 또 이 대표도 한마디 했고 이런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신재 의원님. 네. 문 전 대통령의 문병이 내일 체포동의안 친문들의 표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줄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플러스 알파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요 저런 거를 좀 관리하는 게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당에서 나가라 출당하라 이런 거는 몇몇 사람만 좀 거기 가갖고 저 시위대하고 좀 사전 조정하고 하면 저런 좀 뭐 이렇게 좀 불상사는 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런 게 좀 잘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문 전 대통령 만나는 것까지 딱 하면은 뭐 나름대로 일정한 효과를 받을 수 있겠는데 오늘 이거를 내놓는 바람에 문재인 문병 효과도 저는 사실 이걸로 덮어버린 거 아니냐. 부결 메시지로요. 그렇죠. 이게 덮어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랑 얘기할 때 보면 목소리 크게 한 10배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그냥 말하기도 힘들어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뭐 장문에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뭐 구술을 했을 텐데 예.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좀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많이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녹색병원 얘기, 오늘 얘기까지 병원장의 과거 단식 관련 2년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